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조지아주에서 처음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유대계 상원 의원이 탄생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파엘 워너 후보는 현역 의원 데이빗 퍼듀를 2%포인트 차이로 눌러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존 오소프 후보 당선은 대부분의 언론이 확정짓진 않았지만 현재 16,000표 정도를 앞서가고 있으며 개표가 안 끝난 지역도 민주당의 기운 지역입니다. 좀 전에 선거 관리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당선자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게 됐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의료, 기후변화 등 모든 아젠다에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탓이라는 불만이 새어나옵니다. 공화당은 찢어지고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불사조처럼 날아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지는 압박과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라는 공식 인증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파워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거짓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바이든 당선을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에 시장의 요청으로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위에서 연설할 예정이고 시위 주동자는 판사에 의해 워싱턴 DC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이 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상원 의원의 선서식을 막았습니다. 위스콘신주 크노샤에서 흑인의 등 뒤에서 총을 쏴 불구로 만든 백인 경관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또 시위 우려가 나옵니다. 식당에 단골 손님이 팁으로 2,021달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어제 그 상원 선거 결과는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2석을 다 차지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상원을 장악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연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 자신의 또 미국의 조지아를 포함한 남부 지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리고 보통 선거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진 원인이라든가 진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긴 승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공화당의 현역 의원들이 패배하고 말았는가에 대한 분석도 조금 있어야지 되겠고요. 앞부분에 우선 시간 닿는 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지아주의 카운티가 159개나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60개가 조금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개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군인표, 부재자표 가운데서 개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11월 3일에 그리고 나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너무 오늘까지도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10시에 상하원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바이든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당선인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이렇게 질질 이렇게 저렇게 끌어오고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대통령은 당선이 됐어도 오히려 의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다수당이라도요. 그리고 상원의 경우는 졌는가 했더니 지난 두 달 동안에 이런 일이 공화당의 현역 의원을 민주당에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두 사람이 그것도 조지아에서 남부에서 이겼다는 것은 미국의 많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 변화가 두 달 사이에 일어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10년 전부터 해왔었던 것이 어떤 모멘텀을 맞아서 두 달 사이에 꽃피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모든 변화가 조지아주 상원 결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요. 어제 그 대부 1편을 다시 봤거든요. 영화. 한쪽에는 대부 1편 컴퓨터로 보면서 계속 이제 이걸 보는데 드러지 리포트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상원의원 당선자, 두 번째 상원의원 당선자 발표를 가장 먼저 했고요. 이제 드러지 리포트는 본인들이 취재라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취재를 잘하는 매체를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그거를 이제 끌어오죠. 링크를 시켜놓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흑인 이제 상원 의원이 나오게 되고 유대계의 상원 의원이 나오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한창 백인 우월주의자가들이 그야말로 뭐 굉장한 힘을 갖고 흑인과 유대계를 눌렀을 때 흑인과 유대계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민권운동을 함께 했죠. 이번에 이 두 후보도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한 사람은 51살, 목사 출신, 지금도 목사, 또 한 사람은 33살, 젊은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만드는 젊은 유대계. 이 두 사람이 유난히 합동선거 유세를 했고 앞으로도 의회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3만 6천 표 이상 앞서갔기 때문에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는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파엘 그 워너 후보는 켈리 그 로플러라는 2019년도에 주지사에 의해서 누군가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라파엘 워너 그 당선자가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심우하던 침례 교회에서 15년 동안이나 목사를 했고 집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서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메시지를 남겼었고요. 선거 유세 동안에. 그리고 공화당과 이번에 그 민주당이 선거 유세에서 달랐던 것은 공화당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뭐 심지어는 기후변화까지.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조지아주가 선거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투표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하고 보니까 310만 표가 조기 투표가 한 200만 표 됐고요. 그리고 100만 표 정도는 우편 투표가 됐고 아마 당일인 어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질 수 있는 요인이었고 당선자 51살의 라파엘 워너 그 당선자는 에베네저 교회의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그 종교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아버지는 뭐 군인이시기도 했고 목회 활동도 했고 하는데 남의 그 목화밭에 목화를 따던 12명 자녀 가운데 11번째예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그런 일도 하셨는가 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연방 상원 의원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미국이다. 아직도 미국에는 꿈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당선자가 했습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I come before you tonight as a proud American. 뭐 당연히 미국으로서 또 조지아 사람들로서 조지아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뭐 이런 감사
를 조금 child 했고요. who grew up in the Caton Homes housing projects, 하우징 프로젝트에서 Savannah, Georgia. 가난하게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number 11 out of 12 children. 12명 가운데 I'm a 11번째. graduate of Morehouse College and the pastor of Ebenezer Baptist Church, the spiritual home of Martin Luther King Jr., 마틴 루터 킹 And Congressman 주니어의 John 영적인 Lewis. 집이었던 교회. the son of my late father, who was a pastor, a veteran,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And a small 목사를 하셨죠. and my mother, who as a teenager growing up in Waycross, Georgia, used to pick somebody else's cotton. 네, 어렸을 때 The other day, 다른 사람의 커튼을 because this is America. 땄던 어머니. The 82-year-old hands that used to pick somebody else's cotton went to the polls and picked her youngest son to be a United States senator. 어머님이 살아계시나 보네요. 82살이 되셔서 남의 집에서 목화를 따던 그분이 투표장에서 영기스트 선 아들을 투표를 해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되게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Could only happen here. We were told that we couldn't win this election.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고 많이 We 들었지만 proved 오늘 that 밤 with hope, hard work, 희망이 있고 and the 열심히 people by 일하고 our side 사람들이 우리 사이드에 있으면 is possible.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많은 젊은 이들에게도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nd so, Georgia, I am honored by 조지아 the 정말 faith that you've 영광입니다. shown in me. And I promise you this tonight. I am going to the Senate to work for all of Georgia. 중요한 말 No 했군요. matter who you cast your vote for in this election, in this moment in American history, Washington has a choice to make. In fact, all of us. 네, 아주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한 9분 정도 그 당선 연설을 했는데 조지아에게 약속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연방 상원 의원이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투표하셨든지 모든 조지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조지아주에서요. 첫 번째 흑인 상원 의원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상대는 아직 그 패배를 시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남부주에서 흑인 민주당으로서는 처음 이렇게 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남부에서도 남부에서는 오히려 정치를 하려면 공화당이어야지 유색 인종이 편합니다. 이 공화당도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을 해서 백인보다 더 백인의 가치를 자신들의 소수 인종의 커뮤니티에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돈으로, 힘으로. 그래서 그런 흑인 상원 의원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흑인 상원 의원으로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오소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16,000표 정도 앞서가고 있고 지금 추세도 전부 그쪽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거나 민주당이 강한 곳에서 개표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당선이 확실하긴 합니다만은 음성은 아직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조지아의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공화당 2명의 현 의원이 데이비 폴듀 의원이죠. 이긴 거죠. 지난번에는요. 데이비 폴듀가 이겼었고 11월 선거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 켈리 로플러 의원이 대선 당시에는 바로 이번 민주당 당선자보다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가가호 방문도 안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규칙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이기게 된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공화당의 현직 의원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0.5% 이상으로 이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뭔가를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음성을 들어보신 최초의 흑인
조지아주의 당선자인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인 라파엘 워녹 의원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졌는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지아주의 이 선거 담당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absolutely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그 공화당의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후보죠. 이 두 후보가 전부 별로 흥미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빗 폴듀 후보 같은 경우는 카멀라 해리스와 같이 상원 의원을 몇 년을 했으면서도 나 그 사람 이름 어떻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 카멜라 이렇게 남자가 저도 여기서 또 딱 걸리네요. 남자 여자를 왜 따집니까? 거기서 또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이름 가지고 놀리고 미국 와이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별로 그 인상적인 그 캠페인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한다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열심히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 지금 그 현직 의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조지아주가 2006년부터 조금씩 퍼플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두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스테이시 에브라함이라는 민주당의 지난번에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약간의 차이로 진 이 정치인은 지난 10년 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요, 이번에 빛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갔고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주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젊은 사람들 유권자 등록을 많이 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2006년부터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로 이런 결과를 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이든 당선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따로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생활에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8주일 만에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행위와 거짓말과 대통령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책만 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침묵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했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번에 선거가 지고 나서 어제부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대통령을 하고 나니까 하원 잃어, 상원도 잃어, 대통령 자리도 잃어, 이렇게 해서 공화당은 깨져버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또 오늘 10시부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준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고 완전히 잿더미처럼 됐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한 마리만 살아남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워싱턴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해서 지금부터는 공화당 내부에서는 블레임 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왜 그렇게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어? 그때 왜 멈추지 못하게 했어?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조지아주의 선거 담당자인 가브리엘 스터링 씨도 오늘 공식적으로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미치 매코넬이 $2,000 안 주게 막아서 그렇잖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게로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보타지 했잖아. 이 선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지난 2달을 가짜 부정선거 이런 주장만 하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를 한 것이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2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전적으로 잘못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패배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시인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게 크리스 크리스티 대통령과 아주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가까웠었던 사람의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0시부터 시작되는 그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부려서 이 바이든이 당선이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마이크 펜스를 그렇게 압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조금 흔들렸다면 오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도 있고 해서 오늘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법을 공부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이것이 조지아주 선거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것과 오늘 아침에 좀 인상적인 인터뷰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자주 비난을 받았고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비난을 해서 결국은 상원 의원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은퇴한 그런 정치인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이 되네요. 벌써 지난번부터 왜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아직 발표되지 않는가 했는데 다 해본 사람은 아는군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딱 기다려서 누구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연방 법무장관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메리 갈란드. 이 메리 갈란드라는 사람이 오바마 시절 마지막 해에 2월 달에 선거는 11월 달에 있습니다. 대선은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려고 딱 내놨는데 이분이 그렇게 극좌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공화당들도 좋아하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잘 말하자면 타협을 해서 이 정도의 인물을 내놨는데 선거해에 무슨 연방 대법관을 한단 말이야 하고 공화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메리 갈란드 전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연방 대법관 지명자 한 사람도 공화당 의원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인준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인사단이죠. 의사당으로 가서 하는데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오늘 벌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 50대 50이 되므로 카멜라 해리스가 무슨 일이 있을 땐 한 표를 행사해서 과반수가 되잖아요. 거의 과반수로 통과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준 청문회에서 이 바이든 당선자가 원하는 사람이 거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조지아주에서 상원이 이렇게 승리를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다음 4년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내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인선 말씀드렸고요. 다른 장관들 인선할 때도 큰 잡음이 없겠죠. 그리고 예산안, 연방 판사를 또 지명하는 것. 기후변화, 경제불균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책 내지는 예산을 만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이 아주 큰 표 차이의 다수당이 아니라 50대 50 똑같은 데서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생기면 안 돼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에서 공화당 색이 강한 그 지역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조 맨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의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을 잘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야지 되고 그러나 who knows 이런 상황에서 미 럼니라든가 다른 공화당의 온건한 사람들이 또 민주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고요. 해서 이제 가장 일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 아젠다가 될 겁니다. 의료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메디케어는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제조업 일자리 늘리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고 클린 에너지,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 보통 사람은 아니고요. 적어도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 백신 프로그램, 경기부양책은 2,000달러를 바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시행이 될 것 같죠? 제일 그 바이든 당선자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 주는 거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돈 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 재생에너지 경제를 많이 가지고 갈 겁니다. 또 기간 산업에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늘릴 테고요. 민주당이 단합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한두 명의 이탈표가 있으면 공화당 쪽에서 누군가를 끌어와야지 되는 거죠. 미치 매코넬이 더 이상은 다수당의 리더가 아니라 척 슈머에게, 척 슈머 상원의원이 상원의원 되고 나서 이 다수당 리더가 된 것 처음이에요. 민주당 뉴욕이 지역구죠.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0이 넘었는데 네 번째 하원의장에 선출이 됐고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33분 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0시에 상하원이 모여서 뭐 거리두기 같은 거 다 하면서 누가 따로 읽는 사람이 정해져 있더군요. 그래서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회를 보고 각 주에서 투표를 했었던 선거인단 표를 의회에 보냈죠. 그것을 알파벳 순서로 합니다. 뭐 알라스카 뭐 이런 식으로 애리조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에서 쭉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프레이크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애리조나주의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정치계를 떠날 수 있었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워낙에 부동산 개발, 투자 이런 것 했던 사람이거든요. 젊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다가 그 애리조나에서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해서 재선에 안 나가고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20년 전에요. 본인과 제프레이크와 상원의원으로 끝냈지만 처음에는 하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본인과 오늘 바로 이 회의 전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입니다 하고 선포를 할 마이크 펜스 본인이요. 딱 20년 전에 오늘 하원의원이 돼서 그때 처음으로 그 장면을 엘고가 한 주에서 플로리다에서 뭐 500 몇십 표 차이로 그것도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지고 그리고는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봤답니다. 본인이 마이크 펜스하고 같이 처음에 당선이 돼서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본인은 상원의원이 됐고 마이크 펜스는 그 애리조나주의 50대 그 주지사로 나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두 사람이 초선 의원으로서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 펜스도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고 오늘 자신이 알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제프레이크 전 공화당의 상원 연방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펜스 의원이요, 법대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법을 잘 알고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에 트윗으로 가짜라고 엎어버렸지만 그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측근 뭐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오늘 그 역할을 사회를 보는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며 또 뭐 법을 전공했지만 헌법 그 12조도 다시 읽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밥을 먹는 타임이 있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밥을 먹는 타임이 있잖아요. 화요일인 어제가 아마 그 위클리 런치 타임이었는가 봐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점심을 먹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난 며칠 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용기를 발휘해야지 된다. 이걸 부통령이 뒤집어 엎고 선거인단을 다시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밥 먹으면서 부통령이
제가 헌법상의 부통령으로서 그런 권한이 없다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거짓말이야. 페이크 뉴스야. 마이크 펜스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이크 펜스와 나는 펜스 부통령이 그 같은 파워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total agreem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 라고 했지만 부통령의 비서실장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의 선거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보스가 아무리 보스 기반에서 인기가 있고 본인은 지금의 보스의 그 인기 기반을 업고 2024년도에 대선 출마하기를 원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펜스 부통령은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지연은 있겠죠. 뭐 테드 크루스가 상원 대표로 그리고 또 이제 하원 대표로도 누군가가 그주 펜실베니아 우리 뭐 동의 못합니다. 뭐 어디 애리조나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원들이 뭐 맥시멈 2시간 뭐 각각 5분씩 얘기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해서 하원과 상원에서 전부 과반수 이상으로 이 이의 제기에 찬성을 합니다. 라고 찬성표가 나와야지만 그 뒤에 후속 절차가 되는데 안 나오죠.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상원도 공화당인데 공화당에서도 지금 뭐 13명이라고 하는데 그 13명이 지금 다 또 거기에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도 조지아주 선거 이후에 모르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있어도 바이든 당선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이 선포가 된다는 원래의 오리지널 그 수순을 밟는 쪽으로 다시 하루 사이에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고 성문법에 따르겠다 하는 것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요, 이러한 공화당의 이의 제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지금 공화당의 분열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주의 공화당이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으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고 현역 의원이었는데 도전자에게 불과 69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겨서 인증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인증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았고 했는데도 어제 이제 주에서 선서식이 있는 날이었는가 봐요. 공화당 의원들이 이 의원을 선서를 못하게 막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의 선서식도 연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는 것처럼 주에서는 펜실베니아의 부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그 부지사도 민주당이랍니다. 부지사도 못하게 막고 이 의원 선서도 막고 해서 어제 못했거든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공화당 도전자가 69표 차이기 때문에 나는 승복할 수 없다 해서 법원으로 가져갔는데 주 법원에서는 그것을 이 민주당 당선자의 당선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으로 또 가지고 갔어요. 이슈가 되는 것은 몇백 표, 이제 우편투표인데 몇백 표 우편투표에 뭐 몇 번의 그 봉투가 있는데 봉투에도 사인을 하고 어디도 사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의의를 제기를 했는데 아직 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고 이 같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일단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그 선서하게 하고 나중에 뭐가 또 잘못되면 뒤집고 하면 되는데 그조차 막았다는 것으로 좀 볼썽사납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리하여 공화당은 서로 블레임 게임하고 치닫고 예전 같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새로운 규범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공화당은 다 쪼개지고 있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만 오늘도 좀 전에도 잠깐 연설하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해도 많은 매체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단합으로 가야 되고 화합으로 가야지 되고
결론은 분명히 났는데 분열하는 말들을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해서 저도 그 타임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워싱턴 DC에서의 아주 대대적인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라고 할까요? 행진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지금 맥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에 참석 못한답니다. 96세나 되셨잖아요. 암도 여러 번 앓았고 그 밖에 뭐 넘어지기도 했고 해서 못 가는데, 그러나 공화당인 조지 부시 그 전 대통령은 참석을 합니다. 바브라 부시 여사와 함께 참석을 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번에 당연히 공화당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참석을 했었죠. 동생과 잽 부시와 겨뤄서 이긴 트럼프인데도 참석을 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코틀랜드 본인의 골프장이 있는 그곳에 19일에 간다 하는 보도가 스코틀랜드 쪽에서 나왔거든요. 스코틀랜드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어제 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뒤에 스코틀랜드 총리가 올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더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행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타기도 하고 부통령이 타기도 하고 하는 보잉 757기였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주 탔었다고 하는데 퍼스트 레이디도 다 자주 타고, 이 19일에 참석하기 싫으니까 아예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뭐 스코틀랜드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선데이 포스트군요. 그쪽에서 발행되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총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필수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골프 치는 게 뭐 오면 골프 칠 텐데 골프 치는 게 그렇게 필수인가? 그 허가를 안 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가겠다는데 방문 허가 안 내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아마 빠른 속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이 바깥에서 먼저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그 상원의 다수당이 되고 나면은 경기부양책을 좀 통과를 시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화당은 항상 돈을 좀 덜 쓰려고 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때 돈을 쓰려고 하고, 더군다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시중에 좀 돈이 좀 풀려야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방향 때문에 민주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주의 선거에 기부한 것을 보면은요, 월스트리트의 뭉치 돈은 공화당 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예외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CEO 부부가 100만 달러를 민주당 그 정치 자금으로 기부를 한다던가 하는 것 이외에 100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화당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그 조지아주의 뭐 워낙 후보는 당선됐으니까 그렇고 이 그 오소프 후보와 데이비 폴듀 상원 의원의 차이는 50.2% 대 49.8%. 그러니까 0.5%는 넘는 거예요. 지금 1000만, 1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그 0.5%는 넘는 98% 이상 지금 그 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2만 표. 약 2만 표, 조금 안 되는 18,000표, 뭐 이 정도 차이는 나고 유지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겼던 표보다 많잖아요. 뭐 12,000표 정도, 12,000표 조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어쩌다가 점심에 집에서 저는 싸울 때가 많은데 그 투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그런데 이 플로리다주의 노스 마이애미 비치의 주스 바랍니다. 주스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종업원이 많은 것을 보니까 큰 식당인 것 같아요. 헬스푸드 식당에서 노스 마이애미 비치 주스 바라는 이름이네요. 여기서 1월 1일 아침 10시
한 분의 손님이 왔다. 그분은 단골 손님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셨고 새해 첫날도 어김없이 우리 식당을 찾아와서 아침으로 많이 드셨네요. 혼자 71달러 84센트, 혼자인지는 모르겠어요. 71달러 84센트를 주문을 해서 드시고는 팁을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팁이 2021달러인 거예요. 처음에는 21달러인가? 21달러도 많잖아요. 71달러를 드시고는 새해라서 이렇게 많이 주셨나? 하고는 봤는데 팁이 분명하게 2021달러 파란색 글자로 썼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92달러 84센트라고 본인이 계산까지 한 거예요. 이러면 정말 팁인 거잖아요. 이 식당을요. 부모님이 이제 그 딸이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이 35년을 그 운영을 해오셨답니다. 해서 지금까지 받아본 최고 액수의 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여성이셨습니다. 이 여성분이 얘기하시기를 물어봤겠죠. 이거 우리 좀 알려도 되느냐고 이 기쁜 소식을 하니까 뭐 굿뉴스라고 생각되면 알리셔도 좋지만 제 이름은요. 제가 누구인지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오른손의 이름을 모르고요. 왼손의 이름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 원한 게 있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이 팁을 나눠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분이래요. 한 분이 100달러씩 갖고도 남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차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회복하려면 한참 가야지 되겠죠. 이런 때 커스터머의 친절, 커스터머의 식당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고 식당 주인의 딸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마이애미 헤럴드에서 오늘 읽고 전해드리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더 큰 팁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중요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20 처음에는요. 저는 71달러 84센트에 뭔가 이렇게 맞춰서 딱 그 돈의 액수를 맞추는 게 2021달러였는가 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2021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5만 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커스터머가 5만 달러를 팁으로 줄 만큼 부자였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직도 뭐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잘 전해드리지 못하는데요. 위스콘신 그 크노샤에서 기억나세요? 지난해 8월 달에 한 남성이 어떤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뭐 보이프렌드 접근 금지인데 왔어요. 뭐 이래서 경찰이 갔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남자가 그 자신의 자동차로 가는데 뭔가 그 경찰로서는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칼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바닥에 칼이 있었다고 하고 바디 카메라는 없었고요. 이 남성은 그 자동차 안에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등에서 뭐 총을 맞았고 아이들이 들어있대요. 앉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리가 그 불구가 됐고 제이콥 브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남자는 흑인 남자고 총을 쏜 경관은 백인 경관이고 했거든요. 해서 뭐 저항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했는데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다 해서 기소되지 않았고 많은 그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니까 놀랍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하니까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프라우드 보이즈를 포함한 굉장한 뭐 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 백인 우월주의 그룹이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다 의사당의 의원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엔리크 타리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프라우드 보이즈가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배너 같은 것을 훔치고 불태워서 체포했다가 풀어주긴 했는데 워싱턴에서 나가라.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너는 워싱턴에 접근 금지다. 그게 올해 말이거든요. 시위를 주도한 주도자를 지금 이런 일이 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연방 법무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아주 그 과격해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다고 하고는 하지만 힘은 아무튼 많이 빠진 그런 그 상태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아니죠.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썰물이 빨리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